자, 이번에는 조경계획 네 번째 챕터죠. 조경계획 관련 법규 살펴볼게요. 이 법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1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자전거 이용 및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까지 8개, 9개까지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법규는 하나만 해도 굉장히 시행령, 법규가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고, 세 가지가 세트로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문제 출제 여지가 있고, 아주, 가능성이 많은 그런 문제들 있죠. 기출을 많이 됐고, 그런 문제들은, 제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여기서 다, 교재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점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 새로운 법률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관로를 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반드시 다 풀어보시고 기출문제에 나오는 법규들은 완벽하게 다 공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전문을 다 읽어보고 여기 적힌 여러분 교재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제가 정말 중요한 것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법규만 우리 조경기사 시험에 나오는 법규만 제가 적어놔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보다 더 두꺼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는 120% 외우셔야 돼요. 120% 외우셔야 되고 그것 외에도 교재에 있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를 풀다가 나오는 그 법규들이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무슨 법규? 몇 조, 몇 항,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걸 보고 전문을, 그 법규들은 한번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잖아. 들어가서 전문 쭉 한번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 8개 법규들을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위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는요 제일 상위법이에요. 우리 조경 관련되는 법 중에서 제일 상위법이라 밑에 법들이 무슨 법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위법이 저촉이 되면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상위법에 따른다라는 법규의 규칙이 있죠. 그래서 하위법은 무조건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국토를 어떻게 한다라는데 위배가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 제일 중요한 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일 상위법이에요. 그 다음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건축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조경하고 너무 관련된 거죠. 하나씩 볼게요. 자, 교재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됐어요. 개정됐다는 얘기는 꼭 개정된 이유가 있거든요. 개정된 방법은 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용어 정리부터 볼게요. 이게 뭐 도시계획이 어떤 거냐, 기본계획이 뭐냐, 도시관리계획은 뭐냐, 지구단위 계획은 뭐냐, 또 도시계획 시설은 뭐냐, 광역시설은 뭐냐, 공동구 뭐냐, 뭐 도시계획 사업이 뭐냐, 공공시설이 뭐냐, 국가계획은 뭐냐, 용도지구는 뭐냐, 용도지역은 뭐냐, 용도구역은 뭐냐,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뭐냐, 이렇게 정의야 뭐 용어들은 그 문제에 너무 뭐 당연하게 다음 중 설명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래서 개발 밀도 구역이 아닌 것은 용도 구역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다음 중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눕니다. 그 사항들을 보셔야 되고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가 있고 생산관리 있고 계획관리 있어요. 다음 3개의 설명이 틀린 거 나오겠죠. 자, 용도지구를 용도지구입니다. 요건 지역이고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부터 해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까지 해서 다음 중에 이 내용이 뭐냐, 무슨 보존지구냐, 이게 보존지구냐, 방제지구냐, 방화지구냐, 고도지구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개발제한구역 있어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법규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나오는 게 보면 이게 뭐 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령으로 한다, 그 다음에 몇 년 고시한다, 몇 개월 전에 고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법규를 볼 때 그런 거 민감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시 자연구역 지정고요. 요거는요, 도시지역 안에 건폐율, 용적률, 요거는 너무너무 예전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 그냥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 종류, 그 다음에 광장 종류 이거 많이 나옵니다. 광장 종류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있어요. 이것도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1, 2, 3종으로 나누고, 준주거지역이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도 특히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보전 녹지냐, 생산 녹지냐, 자연 녹지냐, 개념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용도 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나,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다음 중 이런 문제 나오겠죠.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있는데, 그 다음에 경관지구가 아닌 것을 해서 한 개 더 새로운 거, 하천 경관지구 이런 거 넣어놓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자, 어떻게 외우셔야 되는지도 알겠죠. 미관지구, 자 이렇게 있고요. 이 항목들을 제목들을 외우는 게 가장 급선 모양. 그 다음에 그 항목이 뭘 얘기하는지 외우셔야 돼요. 추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까지요. 자, 이 국토계획 내 이용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용도로 구분하고, 얘 이름을 어떻게 부여한다. 이 녹지지구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 이런 토지 이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시죠. 다음에 자연공원법을 볼게요. 이 자연공원법은 우리 이제 적용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렇게 쭉 어떤 것들이 공원의 종류냐 그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이게 자주 나오던데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하냐, 주민설명회, 공청회 해서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 지정할 때는 기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다 해놓고, 요거 다 바꿔놓고, 환경부 장관 한다, 이렇게 바꿔놓죠. 근데 요거는 국립공원 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법규가 있든 누가 지정을 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연공원 용도지구, 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허가, 어떤 행위는 허가한다. 다음 중 행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자, 공원시설 종류. 자, 요거는요, 공공시설,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 공원시설에. 그 다음에 국립공원 지정할 때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들. 그 다음에 자연공원 지정 기준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 굉장히 기준 5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 및 공원 사업. 부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 규모가 있죠. 요거는 규모 딱 바꿔놓고 숫자 바꿔놓고 문제가 너무 나옵니다. 자, 여기 적힌 것밖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신규책 공원 지정 고시 다음 각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1번에서부터 9번까지. 공원 지정 고시할 때 필요한 사항 아닌 것은, 그 다음에 공원 대장 서식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거 나오더라고요. 자, 도시공원법 봅시다. 도시공원은 어떤 것들을 도시공원이라 하고, 도시공원 안에는 뭐가 있는지, 다음 중 유해시설이 아닌 것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계획은요, 어떤 사항을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도시공원 세분 규모, 생활권, 주제공원 이렇게 나누었는데 주제공원 중에는 땡땡땡땡땡땡 도시농업공원까지 최근에 이게 추가됐어요. 도시농업공원이요. 그리고 문제도 이것도
틀리지 않고 요소이겠죠. 자, 도시공원 점용 허가. 기획에서부터 미용까지 요 행위는 허가한다. 그런데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인정하죠. 이런 문제는 뭐 너무 정말 20년 전부터 나오는 거죠. 녹지 3번. 자, 녹지는 요거 3개 연결 녹지가 3개가 있다. 다음 중 녹지의 구분이 3개가 아닌 것은 해서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정말 비슷한 이름의 녹지를 하나 지어서 넣어놓겠죠. 면적 기준. 자, 여기 표현했어요. 시행규칙, 보통 법규에 보면 시행규칙 안에서 그 디테일한 그 숫자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도시공원법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에서 그 밖의 시설까지 뭐가 뭐에 해당되는지 나오는데요. 다음 중에 모험놀이장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죠? 이 운동시설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편익시설, 유의시설, 휴양시설 이런 것들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약국은 뭐에 해당되느냐, 또 일반 음식점은 전망대는 특히 이 전망대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전망대가 편익시설이냐, 유의시설이냐, 휴양시설이냐, 휴양 같잖아요. 전망대 올라가서 이렇게 쉬니까. 그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휴양시설은 야영장, 경로당, 복지관 이런 것들이에요. 도시공원 설치 및 규모 기준, 유치거리 규모. 이거는 뭐 정말 20년, 30년 전부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행규칙까지요. 구비서류, 목지 허가 신청할 때 뭘 구비해야 되는지 서류예요. 건축법 봅시다. 자, 4번째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대지안에 적용해서 이 건축 면적의 몇 프로까지 조경을 해야 되는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대체 건축하는 건축주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 축사부터 해서요. 다음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해도 조경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요거 항목이 아닌 것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 공장일 때 항공법, 또 철도 건설법, 또 옥상 조경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3분의 2에 해당되는 면적을 인정해준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경관법. 요거는 최근에 생겼어요. 그죠? 13년도에 생겼어요. 경관법을 하고 경관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대상 뭐냐. 그 다음에 기초조사 대상 뭐냐. 사업계에서 어떻게 되냐. 자, 자연환경보전법 봅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정의, 생태계, 소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축, 정의와 의미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번까지 그 정의 중에서도 시험에 다 등장하는 것도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정의의 법규 원문의 정의 보면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뽑아놓은 것들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반드시 외우셔야지 기출을 풀 수 있어요. 법규는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이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것들도 외우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기준. 어떤 그 지역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느냐 하는 기준, 저 기준이 보전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때, 요거 말을 조금 바꿔서 적었겠죠? 지역 구분. 생태경관 핵심 보전 구역, 생태경관 완충 보전 지역, 생태경관 전이 보전 지역. 조금 여기 제일 중요한 그 보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조금 덜 중요하다는 의미하고 조금 유사하죠. 자, 체육시설 설치 기준, 용어 정리, 그 다음에 구분, 등록해야 되는 게 있고 신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등록은 그냥 그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신고는 내가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 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은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절차를 할 수 있겠죠. 자, 주차장법. 주차장법 최근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면적 얼마나가 되느냐,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것을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는 법규가 아니라 규칙이에요. 규칙인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도로에 자전거 도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규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 뉴스 좀 많이 보시면 현재 이슈와
관련되는 그런 적용들은 문제도 많이 출제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전거 도로 설계 속도, 자전거 도로 할 때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정지 시거 그리고 법규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법규의 시속 얼마일 때 몇 프로, 경사도 얼마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곡선 반경. 자, 자전거 도로일 때는 이렇게 커브를 쓸 때 곡선 반경이 너무 속도에 따라서 이게 반경이 커야 되겠죠. 갑자기 확 돌아가면 안 되겠죠. 30km, 27m, 20에서 30, 12m, 10에서 25m. 이거 좀 규칙을 만들어 갖고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단경사. 종단경사 지형상황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제한 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단경사 7%.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 7% 이상 될 때는 제한 길이 120m. 또 6에서 7%일 때 170m. 이렇게 숫자로 퍼센트가 낮아질수록 제한 길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죠? 종단경사까지. 여기까지 자전거 이용 및 규칙까지 봤습니다. 규칙은 사실 완전 강제적인 건 아니죠. 규칙이니까. 그렇지만 설계를 할 때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이 기준에서 파악을 해보는 거죠. 요거 외에도 적용 설계 기준 여기 있는 법규 말고요. 여러분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실전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분명히 법규 문제 정말 많이 나와. 2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올 때는 7, 8문제까지 법규 문제들이 나와요. 관로도 몇 센치냐, 몇 메타냐, 환경부냐, 대통령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하나하나씩 다 보고 어떤 법규에서 나왔는지 다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풀이에 무슨 법에 무슨 항이다 다 최근 문제까지 다 적어놨으니까 풀이를 보시고 이 원문을 보시고 정리하는 항목을 확인하시고 법규는 정말 최후까지도 끝까지도 외워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울 내용은 많지만 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외우면 정말 꽈락이라든가 또 조금 설계라든가 이런 과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